안녕하세요. 라이딩 읽어주는 남자 라이남입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알게 된 친한 동생들과 카페 라이딩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나이가 들수록 생생한 꿈을 꿉니다. 깨어나서도 오감 모두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꿈을 말이죠. 어젯밤에는 황당한 꿈을 꿨습니다. 오늘 라이딩하는 기대에 부풀었는지 자전거를 타는 꿈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그런데 얼마 못 가 앞 타이어 튜브가 부풀어 오르더니 여름에 가지고 노는 물놀이 튜브처럼 커져버렸습니다. 점점 커지더니 압력에 못 이겨 뻥 터져버리고 말더군요. 꿈속에서도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그 짜증과 펑 소리에 깨어버렸습니다. 깨고 나니 얼마나 황당한지 헛웃음이 나더군요. 한편 예지몽인지 오늘 펑크 나는 게 아닐까 살짝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출발해 선바위에서 동생들을 만나 언양에 있는 카페를 가서 차 한잔 마시고 돌아오는 왕복 50km 정도의 샤방 라이딩 코스입니다. 초기화가 온 두 동생과 라이딩할 때는 샤방하게 갈 겁니다. 만나기 전 집에서 선바위까지 갈 때까지는 혼자 빡세게 달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꿈이 뒤숭숭해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인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빡세게 엇나가지 못해 평소 페이스대로 선바위에 도착했네요. 도착하니 둘이 먼저 와 있습니다. 근데 황당한 일이 또 생깁니다. 아니 생겼던 거랬습니다. K가 자전거를 안 가졌답니다. 이유는 겨울 내내 혹은 한동안 내내 자전거를 타지 않아서 아침에 자전거를 차에 실으려고 보니 변속기 배터리가 방전됐더랍니다. 그래서 안 가져왔대요. 같은 세렌 변속기를 쓰는 다른 동생 L의 배터리를 나눠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가져온 건 일부러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나중에 L과 함께 해봅니다.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방전돼도 그냥 무전기로 가면 돼. 그래 그치 같이 스램인데. K는 길치인 나와 L 대신 자기 차로 서포트 겸 길 안내를 해주겠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사실 가는 길을 잘 모르지만 어필은 허곡에 하나밖에 없는 코스입니다. 이른 시간이 아니라서 허곡에를 넘어가는 차들이 왕복 2차선 도로로 꽤 많이 다닙니다. 가깝게 붙어오는 저 차에 좀 놀랍니다. 저렇게 비상 깜빡이를 켜주며 사진도 찍어주고 길도 안내해주는 서포트카 노릇을 제대로 하는 K입니다. 천천히 갑니다. 전자식 타다가 기획 타니까 안 좋죠? 잘 모르겠더라. 잘 모르겠다고요? 확실히 앞기어 바꿀 때는 편하게 편하대 전자식이. 근데 조금 역체감이 있긴 하더라고. 그리고 그것도 있고 평지에서 태는데 그게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평지에서 이게 더 힘든 것 같아. 오르막은 잘 모르겠는데. 디브 전동구동계 캐논델 슈퍼6 세브를 타다 림브 기계구동계 DCR을 타보니 역체감은 좀 있지만 그리 크진 않습니다. 가장 큰 건 전동식은 앞기어를 바꿀 때 로봇 동작하는 듯한 소리로 전혀 힘들이지 않고 바꾸지만 기계식은 왼손을 문 돌리기 동작하고 가깝게 힘을 줘야 바꿔야 한다는 거고요. 사실 디브와 림브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덜 나가고 손 악력이 모자라서 모르겠지만 완전 급한 내리막에서 디브나 림브나 손하기 아픈 건 마찬가지 같습니다. 오르막은 캐논데일이나 DCR이나 비슷합니다. 평지에서는 캐논데일이 좀 더 항속성이 낮네요. 저번 1강 팀 퍼포먼스 라이딩에서 흐른 걸 TCR의 항속성 핑계로 대봅니다.
아, 바꿨었나? 이게 쌀이에요. 언제 바꿨대? 바꿨어? 아, 그래? 아, 그래? SO 키를 하이님으로 바꿨다는 L, 바꿨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네요.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자전거에 생각보다 둔감한가 봅니다. 로발 60mm, 65mm 머시기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안 타주는 동생들이 아쉬워 한탄을 해봅니다. 근데 장비를 많이 사면서 왜 자전거를 안 타노? 저요? 네가 장비 휠도 바꾸고 이제 타야. 이제 많이 탈 거라고 하니 기대됩니다. 너는 타봤나? 이거 최근에 몇번 타봤는데. 아, 그래? 베란다에 있으니까 애기 사는데 시간이 사람 놀아야 돼. 아, 소리 난다고? 소리 별로 안 나던데. 퇴근하고 좀 탈라니까. 베란다 나왔던 소리 별로 안 나잖아. 좋지, 방에. 나도 안방에서 타는데. 베란다에 로라가 있어 아이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 L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집 가족들에게 고마워해야겠네요. 아내의 배려로 무려 안방에서 로라를 탑니다. 로라를 돌리고 있을 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빠 선풍기 좀 틀어줘 하면 놀다가도 안방으로 들어와 선풍기를 켜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풍기 방향을 상체를 숙였을 때 얼굴에 닿도록 정확히 조절도 해줍니다. 얼마나 배 깊은 가족인지 모르겠습니다. 화곡에 오르는 초입에 오니 이런저런 잡담이 줄어듭니다. 힘들어하는 애를 위해 천천히 앞에서 끌어올라갑니다. 정상에 오르고 나서는 쉬지 않고 다운힐을 내려갑니다. 조금 헷갈린 곳에서는 서포트카가 대기 중이라 쉽게 갑니다. 저기 보이는 언덕 중간 카페가 오늘 목적지입니다. 헬이 마지막으로 땡겨보자길래 파워를 높여 댄싱층에 올라가려 합니다. 저기 오르락하기 전이네. 이봐라. 언양의 한 카페에 도착합니다. 셋이서 앉아서 차와 피자를 먹으며 수다를 떱니다. 다른 동호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라 이야기거리가 대부분 자전거입니다. 동호회 활동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잡다한 개인 신상에 대해선 너무 깊게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전거라는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만 깊이 얘기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걸 공감해주고 함께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자전거 동호회의 장점입니다. 자전거 얘기만 해도 밤새 할 수 있을 것 같은 열정과 자전거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뽐뿌 당하기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는 동계 자켓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얼마냐, 어디서 샀냐 물어보다 보면 사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나 저 같은 팔랑귀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도 친절하게 구매 링크까지 보내준 동생들 덕분에 스파이더 동계 자켓을 질렀습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동시에 서로에게 구매 뽐뿌를 일으키는 장이 됩니다. 좀 적당히 질러야겠습니다. 스포츠카 역할을 한 K를 먼저 보내고 L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은 약간 페이스를 올려봅니다.
나중에 동생 얘기로는 태화강 저도에서 저 따라오는 게 죽는 줄 알았답니다. 이런 날도 오네요. 난 별로 힘들지 않게 존 2로 가고 있는데 따라오는 사람은 존 4 역치로 쫓아오는 것. 재밌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궁금해 하셨을지 모르는 영상에 입혀져 있는 정보들 좀 알려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 봤듯이 텔레메트리 오버레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후 편집한 겁니다. 구독자분들 중 파워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는 의견이랑 프로그램을 만지면서 몇 가지 새로 시도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라이딩 날짜와 시간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파워와 심박 등 데이터는 왼쪽으로 옮겼고요. 파워는 큼지막하게 속도와 같은 사이즈로 늘려봤어요. 파워는 제 FTP 기준 현재 어느 정도의 감도로 달리는지 나오는 것도 있어 넣어봤습니다. 이게 편집하고서 보니 재밌습니다. 현재 달리는 파워 영역의 그래프가 쌓이면서 라이딩이 끝나면 각 존별 얼마나 탔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오늘은 샤방 라이딩이다 보니 거의 존 2, 존 3이네요. 오른쪽에는 현재 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넣었습니다. 풍향과 풍속을 나타낼 수 있으면 가는 방향과 비교해서 역풍, 순풍을 알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날씨 데이터는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는 방향이 동쪽에 가까운 남동쪽입니다. 겨울 북서풍을 생각하면 순풍 아니면 역풍 정도 되겠네요. 이날 제 액션캠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화질 설정도 조금 바꿔봤습니다. 기존 영상들은 4K 30프레임, 색상은 표준으로 설정했었죠. 오늘은 4K 60프레임, 색상은 라이더 1입니다. 60프레임은 제가 다른 영상을 찍다가 원상복귀 해놓지 않아서 잘못 설정해둔 겁니다. 에이스 프로는 4K의 경우 30프레임까지만 HDR 설정이 됩니다. HDR 설정된 것과 안 된 것 차이가 보이시나요? 역광 상태에서는 확연히 느껴지더군요. 색상 설정 중 라이더 1은 날씨가 맑은 날 자전거를 탈 때 지정을 하네요. 이날 날씨가 흐렸습니다. 영상을 비교해보면 흡사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색이 바뀐 걸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 라이더 1 영상이 좀 더 레트로하달까? HDR 설정을 안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입자의 거친 그레인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확실히 HDR 설정이 안 되니 역광 하늘은 너무 하얗게 좀 날아간 것 같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낫나요? 그리고 에이스 프로 자석 거치대, 이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게 사이즈가 고프로 거치대와 미세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릭센카울 마운트에 고정하면 방지턱을 넘을 때처럼 충격이 있으면 카메라 보는 방향이 위 혹은 아래로 조금씩 바뀝니다. 이게 은근 신경 쓰입니다. 저번 팀 퍼포먼스 라이딩 때도 자꾸 카메라가 하늘을 보려고 해서 조정하느라 귀찮았었네요. 꽤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고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릭센카울 돌리는 볼트에 얇은 실리콘 테이프를 감아서 좀 더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정하니 고정 상태가 좀 더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라이딩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복귀하면서 한 달 전쯤 캐논델 슈퍼6 에버로 사고 난 것을 지나갑니다. 그때는 불박 영상인데 지금은 4K 고화질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별로 사고 날 때는 아닌데 이 턱 때문인가? 턱 때문인가? 고사를 지내야 돼. 지금 다시 봐도 별로 넘어질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생 말대로 고사를 안 지내서인 것 같습니다. 원래 보조 불박을 챙겨서 풀 영상을 찍는데 이날 제가 케이블을 잘못 챙겨와서 불박에 연결해도 충전이 안 되더군요. USB C2C로는 충전이 안 되고 A2C로만 보배해서 충전이 되네요.
집까지 좀 더 가야 하는데 이렇게 오늘 태화강 저들을 끝으로 카페 라이딩 영상이 꺼집니다. 자전거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번처럼 빡세게 운동보드로 타도 행복하고 오늘처럼 샤바하게 카페 라이딩 하는 것도 행복하고 혼자서 멀리 투어 가도 행복한 거죠. 자전거로 뭘 하든 자전거와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저는 찐 자덕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